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30대 여성인 저는 한때 모 의류 회사에서 덕다운 패딩으로 등골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도 덕다운 패딩을 뺨치는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를 5년 동안 은인으로 대접하다가 극진히 대접해서 미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장 통닭집 딸로 25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외가의 위치에 있는 니까에 결혼해서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와 살게 된 부모님은 외할머니가 하시던 시장 통닭집을 물려받아 현재까지 이어오셨어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신 덕분에 단골도 많고 매출도 꾸준히 해오셨죠. 잘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부모님의 일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러셨어요. 닭집 세상에 이건 급이 맞아야 말을 하지. 힘들게 자식을 키워놓고 나를 보고 냄새나는 닭을 빨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라고 42년 만에 맺은 로맨스 덱 안에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용서 못하도록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재벌가의 딸을 데려오라는 말에 단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이 어려운 건 무엇인가요? 여자들이 많이 있다면 왜 굳이 이런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사람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 내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 이것을 치우라는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엄마,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박지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잖아요. 엄마는 그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공손하게 대해주셔야죠. 우리 집은 어떤가요? 할아버지가 남긴 건물을 받아서 사는 것뿐이고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열심히 살려는 분들을 비웃으시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엄마가 허락 안 하시더라도 즉시 결혼하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셨어요. 남편의 말에 놀란 어머님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여자에게 영예를 돌리고 엄마에게 신세를 지렸다는 게 욕먹는 일 좀 바란다고요. 내가 이러한 모습을 마주치다니 어떻게 돈 키웠냐고요.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어떻게 엄마에게 이러할 수가 있어요? 아, 내 팔자야. 그런 식으로 어머님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한참이 지나도 그칠 줄 몰랐고 그때 우리 집에 마침 퇴근해서 돌아오신 아버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우리 결혼 승낙은 저사되고 말았을 거예요. 밤새 걱정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일을 그냥 놔둘 순 없었어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러 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요. 이제야 이런 상황이니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이 큰 아들과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데려올 테니까요. 어머님의 대답에 묻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제야 속을 숨기듯 허락해 주셨죠. 그날부터 저는 결혼을 위한 1등 공신인 아버님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돌봐야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허락을 얻은 우리 부부는 3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때까지 믿어왔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어머님 호출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신접 살림을 차리라는 게 결혼 적언이었는데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였죠. 요즘 입맛이 통하지 않아 초계탕 좀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너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잘 할 거니까. 참,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까 점심 준비도 좀 해주고. 지난번 케몽 때 분이 김여사 내 며느리는 인류 호텔에서 직접 요리를 공세에 차려 상을 차렸다더라고. 넣어야 할 것이 있니?
없는 집에서 자란 애 아니겠지. 그런 걸 알 테니 어쩔 수 없이 몸을 써야만 해. 아, 얼른 하라니까 그치지 않고 뭐 해야지. CM 이를 목 털렸다. 그래서 지인들도 시켜대면서 우리 며느리와 비교하고 실 자가 있는데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렇지 않았나 봐요. 사실 시월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회사 업무 시간 때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저에게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오셨더라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갑자기 뜬금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너치고 치킨집을 하라느냐? 가게에서 치킨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확장을 하라 하고. 근데 네 아빠랑 내가 그거 할 줄 알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가게를 준비할 테니 넌 와서 사람을 부르며 운영만 하는 거야? 요즘에는 너도 회사에서 희망퇴직인가 뭐 그러지. 말이 많다며 기회가 이렇게 된 거니 마음 고통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동안 생각을 판매해온 부모님은 단골 손님들 성향에 맞춰 가게 한쪽에 주방을 설치해 치킨을 크게 팔아왔는데 그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질린 사람들이 옛날 통닭을 찾기 시작하면서 운 좋게 시기를 잘 탄 거였어요.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지 않는데도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단골 장사만 해도 어지간한 직장에 널 이길 거라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게 따를 것 같아. 일단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장 영업시간 때문에라도 지금처럼 시댁에 불러 다닐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당신이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가게를 하나 사서 치킨집을 운영한다는데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다니는 데까지 회사 다니다 2일 쉬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돈을 벌면서 우리도 쉬면서 살 수 없겠어요. 아니면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추어야겠죠. 우리 어머니에게 생각도 들것 보태드려야 하는데 그때 넓은 마음은 없어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줘. 정말 잘 해보고 싶어.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했고 본격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치킨집을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면 닭장 사를 것이라며 당신이 돈을 벌어 집을 세우는 것인지 진실을 말해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돈 가져와서 집을 짓냐고요. 아들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아들 돈은 친정에서 받은 거라고 대답했지만 10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놓으시며 돌아가셨고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와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큰 아이가 니트 짓도 할 줄 알아서 허락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와 잘 맞는 주리가 알아주셨기에 이번에도 아주버님 덕분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말이 그렇다. 제 아들의 이름으로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논란이 많은 사회이기도 하고 자식인데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자네 일가 돈이 아깝다고 그러세요? 막말로 말하자면 나는 내가 치킨집을 차리며 대식가를 처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자네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 집에 소홀해지게 될 것 같다는 걸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네가 말씀하신 장사란 일은 씨알 실패할 가능성도 전부 생각해야 해. 한국에 그러니까 가게명을 내 아들 이름으로 하자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놀라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촌이 되었고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다는 시어머니는요. 성주를 번행 내쉬거든 전화를 끊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시험 보느라고 가게에 왔었다며 자기가 더러워서 재래시장은 발길도 안 한다며 갑자기 거기에 뇌에 그게 말이다.
가게 명의를 네 남편 앞으로 해달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다고 했어. 어차피 너한테 줄 각인데에 사일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이 아빠도 그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했어. 이젠 하다하다 제친 전까지 찾아가서 아버지를 부렸다더라. 그래서 이참에 한바탕 할까 했는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재수씨께 이 말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낮에 당신을 찾아가셔서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이 사실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크시다 보니 네 번째 시기를 넘어선 행동을 하셨군요. 그런데 최수 씨께서 이번 일을 양해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는 일이고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주시면 어머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수 씨에 대한 감정이 조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어서인지 점점 고집도 덜 피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처럼 툭하면 때를 쓰시네요. 이럴 때 채소 씨가 한번 저어주세요. 저가 이렇게 부탁드리는데요. 아주버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오고부터 지금까지 늘 중간에서 저 때문에 아주버님께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는 아주버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어머님의 행동이 저에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였어요. 제 명의로 남편 한 분만 있을 건데 딱히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끝냈어요. 결혼 전에도 휴일에는 종종 부모님을 도와 가게에서 장사도 하고 닥터기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온전히 나 혼자 맡게 되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모든 것, 음식 재료부터 반찬까지 부모님이 준비해서 가게로 전달해 주시지만 사람과 대면하는 일부터는 쉬운 일이 없었어요. 다행인 것은 부모님의 단골 손님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첫 달부터 매출이 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방 직원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로 인해 정말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네요. 하지만 계좌에 쌓이는 돈을 보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공을 이루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결국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쥐고 가게 전반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보다 남편과 시댁을 소홀히 해왔어요. 그렇게 가게를 살리는데 열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는 바로 침대에 누워 푹 자던데 그날은 왠지 몰라도 새벽에 잠이 오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나왔다가 베란다에서 남편을 보았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는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가 들려 있었죠. 여부수 없이 무슨 이유에 갑자기 그런지 물었더니 남편은 내 인사에 놀라 담배를 바로 끄고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는 내심 걱정이 들었지만 시간도 이미 늦었고 남편과 나 모두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그날은 특별히 말을 나누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연히 남편이 한 에세이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 쉬는 그런 날 모처럼 남편과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드라이브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죠. 연애할 때 자주 다녔던 두물머리에 가서 핫도그를 먹거나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희망퇴직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보여서 아마도 조만간 회사를 떠나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나이에 이직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보, 치킨집이 있잖아. 나도 함께하면 안 될까? 처음에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던 게 내게 마음에 걸렸어. 그러면서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많이 미안해했어. 그럼
나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미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이 함께한다면 언제든 환영해. 근데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이미 치킨집을 하고 나서 시끄러워하시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한동안은 엄마에게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알려지면 또 생태집에서 자꾸 힘들게 하시려 할 것 같아서. 그건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해서 헤어지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이유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댁과의 비밀로 하여 둘이 치킨집을 꿈꾸게 되었어요. 남편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며 한동안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염제를 하는 법과 반죽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사들인 볼모습이 없다고 반대하던 부모님도 배우려는 남편의 성실한 태도에 인해 마음을 바꾸셨고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회에 아예 가게를 인수하는 게 어떨까요? 명의는 당신 거니까 아빠한테 보증금을 드리면 되겠죠. 당신의 퇴직금이나 널치 될 것 같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향이 퇴직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상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맡겨볼까 했거든. 당신의 의도가. 그러면 그냥 보증금 내는 걸로 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맡아서 불러준다고 하길래 일단 그렇게 했어요. 보증금은 언제 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가게 인수를 잠시 미루고 일단 손발을 맞춰 가게 운영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남편이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새 차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장인어른 도움으로 사는 체지니까 경차나 소형차를 사자고 했고 저는 중형차를 고집해서 썼어요. 안 그래도 직장에서 나와서 동창들 모임에 가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돈을 아끼기 위해 기존 차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로 사단이 났지 뭐예요.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스택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저희 새 차를 타고 오신 것을 보시고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정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냐고. 네 남편은 아침 저녁 1만 원짜리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네가 어떻게 큰 차를 뽑아 다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쓰는 거니? 누구나 항상 상인 거니? 내 아들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당장 얘기 못 하겠어요. 제가 제 돈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는데도 어머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까지 찾아와서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해 딸 자식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라고 하셨어요. 정말 무슨 소리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으니까 뭔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물었더니 지가 스스로 산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소린지. 치킨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내가 벌어서 분명히 말해줄게요. 얼마를 보고 그런 큰 차를 사는 건가요? 내 아들도 그렇게 할 뻔했어요. 이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딸리는 아재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집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몹시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하나요? 그래서 당장 데려가 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착각이었다고 하더니 역시 말로만 사는 건 이거 다르진 않아요. 일방적인 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결국 차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염지한 글을 읽으러 온 부모님이 닭장을 살피던 중 남편이 그 상황을 발견하고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머니가 돈을 따먹겠다는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돈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죠. 항상 보내는 건 제가 보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처럼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항상 보내드리는 게 제가 보내주는 것이라는 건 이렇게 돈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놀라셨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보내드린다는 건 제가 잘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계속 장인어른께서 돈을 주셨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데요? 어머니께서 왜 장인어른께 돈을 받으시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가요? 며느리가 새 착을 뽑았다고 뭐가 어때요? 그분은 그럴 자신이 충분히 있었어요. 차 격 같은 소리가 나네. 밖에서 돈을 버는 게 니만 그랬던 거야?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 그런데도 시댁에는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검소하게 사는 게 어려운 줄 아니야? 근데 니 처는 학벌이 일기란 집안이 편해. 변학이란 게 어렵고 고졸 주제에 변변찮은 회사 격리만 옳다던 거야. 등계 언감생심. 명문대에서 나와서 대기업만 단 남자를 만나. 팔짝치고 혼자 잘해야 한다는 걸 알아. 어디서 건방지게 가도 되는 줄 아는 게 바로 너야. 아직 그런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해본 너, 도청한테 거사 끝에 뼈 빠지게 일해서 네 마누라에게만 돈을 바쳐 너한테 뭐 남겨줄 게 없는 그나마 이해하지 않는다. 엄마가 교통정리를 잘 한다고 말하는데 너는 그나마라도 잘 사는 거야? 뭘 알아? 말은 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구 좋을 거라고 그런 건데.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 차요, 그 사람이 저 사준 차라고요. 대학 동기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일부러 분에 넘치는 차 뽑아줬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는 저한테 타박을 하긴커녕 그동안 고생했다고 선물해준 차란 말이에요. 명문돼요. 그게 무슨 될 순 돼요, 지금 엄마. 아들 먹여 살리는 건 명문대 학벌이 아니라 제 아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명문대 나온 큰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 요 굽기지 말라 그래요. 고객도 몰래 빼서 멋대로 굴리다가 돈 다 날리고. 지 동생 퇴직금까지 털어먹곤 경찰. 피해 도망 중이라고요. 엄마의 유일한 수입원인 그 건물도 이미 형이 은행과 금융의 단부에 잡혀 깡통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명문대 타령을 하실래요? 큰 소리를 왜 지르는 거예요? 네 형이 왜 도망을 다녀? 이 녀석이 하다 이젠 지으면 덕소리를 해. 정씨 어떻게 됐니? 그리고 네가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왜 네가 쫓겨나게 됐어? 난 네가 아는 말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머님은 남편 말에 충격을 받아 위장거리 신묘시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버님이 경찰에 잡혀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의뢰해 아들을 빼내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어요. 남편과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한다고 하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을 망친 것은 모두 처년 탓이라고 할 때 나도 제 정신 차려야 해. 지금 너는 처년한 행동을 하는 거야. 엄마, 부탁이니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우리 집을 망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엄마의 큰 아들이라고요. 결국 그 형은 엄마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요. 남편의 절규 같았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어머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남편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소문에 의해서라면 어느 날 어머니만 계실 때 돈이 있든 없든 큰아들인 변호사에게 돈을 끌어다가 비용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범행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증거도 넘치는 상황에서 일명 로펌이란 법률 사무소를 믿고 기대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버님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퇴직금까지 떠난 남편의 소동에서 헤어나오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건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생사로운 엄마가 제 집안 부모님들에게 행한 일들도 상당히 큰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 바쳐서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해 샤머니 대신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빌었어요. 비록 그는 직접 행한 일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자신이나 그 자리에 있던 그를 대신하여 사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 아빠는 그런 남편을 어루만지시면서 예의를 갖추신단 말이죠. 사과 대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평생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금 없이 가게를 저희에게 물려주셨죠. 큰 난리를 겪은 우리 부부는 얼마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치킨 지문 0에 치며 뒤에 몰래 노력했었어요.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빠에게 보증금을 드렸어요. 아빠는 한사코 잘 하셔서지만 언제까지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서요. 부모님께서 고생해서 번 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날 즈음에 그동안 통화가 없었던 시어미 부르기 전화가 왔어요.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건물은 당연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길가에 내려놓고 앉는 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우리 집 방 중 한 칸을 몫으로서 비워놓으라고 하는데 왜 답변을 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선을 피하면서 말씀하시더니 말도 안 들리나 정말 배우지 못한 것 같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라고 이런 식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 건방져 보였다고 말하시던데 글쎄요. 어머님도 배운 것이 안 보이시네요. 매너가 기본인 것도 모르시네요. 하고요. 어머니는 지금 마음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제게 이렇게 호되게 거짓말을 하실까요? 어머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그러하게 하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내주라며 제게 체면을 살려 다신 신세를 지으려는 건가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나와 부모님께 무슨 일을 했는지 잊으셨나 봐요.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수가 없죠. 어머니의 재산은 잘난 큰 아들에게 다 빨리시고 저처럼 애꿎은 자식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제 어머니라면 이젠 진저리가 처지죠. 그동안 내 부모님을 무시하고 툭하면 돈을 뜯어간 건 아니겠죠. 제 눈에는 어머니가 사람답지가 않아 보여요. 아주버님을 그렇게 키운 것도 다 어머니의 책임이니까 그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제 남편에게 전화하실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물론 그가 어머님 전화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받는다 해도 좋은 소리를 못 할 테니까요.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생각에 비추어 더 이상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부간의 연을 끊는 대신 복수하려고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부모 등의 빨대를 꼽는 자식이라면 사랑보다는 따끔한 혼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당신이 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털어놓은 후에는 좀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많은 걱정거리 없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